늦은 밤이나 새벽, 낡은 건물들이나 골목길을 지날 때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때에는 절대 그 시선이 느껴진다 생각되는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일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자신을 볼 수 있다 느낀 그것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대중적인 곳, 가령 교회 혹은 절 등과 같이 공인되었거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에서 드려야만 한다. 간혹 산, 바다, 아무런 건물 등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본인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란 하마단 지역 주민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내려와 나팔을 불며 빙글빙글 춤을 추자 온 마을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며 주민들 모두가 천사들의 품에 안겨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다. 주민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신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신 거라 생각하며 기뻐했다. 다음날 새벽, 마을에는 거대한 미사일들이 쏟아졌고 꿈을 꿨다고 했던 주민들은 모두 불타 죽어버렸다. 1991년 동물학자 스피트는 아마존과 아프리카 등 정글과 초원지대에서 도마뱀을 연구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다양한 종의 도마뱀을 포획해 연구하던 중 실수로 도마뱀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꼬리가 한 번은 다시 자라는 종이기에 그는 이 기회에 새로 자라는 꼬리가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지 관측하기로 했지만 꼬리가 잘린 도마뱀은 꿈틀거리다 얼마 못 가 죽어버렸다. 기이하게도 잘린 꼬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더니 이내 천천히 몸통이 자라나 결국 머리까지 역으로 자라나 버렸다. 세기에 발견을 했다고 확신한 스피트는 도마뱀을 우리에 담아 곧장 고국으로 향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와 확인한 도마뱀은 거짓말처럼 잘린 꼬리만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시골 혹은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곳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 특히 과거부터 특정한 믿음 혹은 신을 통해 번성을 누린 곳이나 주기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믿음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는 결코 알 수 없으며 대부분은 그저 인간 자체를 유흥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존재이다.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가 맞닿아 있는 구간에는 이름이 없는 산이 하나 있다. 특정 지역을 디귿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이 산은 주민들에게는 사라지는 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구도 출구도 없이 오직 울창한 소나무들과 고요함이 가득한 이 산에는 그 어떤 동물이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귀신이 사는 산 혹은 신이 떠난 산 등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산으로 떠난 이들은 언제나 실종되었고 이 산의 입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꿈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산의 입구와 부르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산으로 향하여 실종되었다고 한다. 독일 1920년대 개통된 슈바르츠코역은 1961년 유럽역으로 전락하였다.
지하철의 잦은 멈춤 현상, 베를린 장벽으로 인한 승객 감소 및 노선 폐쇄 등으로 더 이상 지하철이 다니지 않게 되었지만 역은 여전히 이동을 위한 터널 혹은 도보 정도로 계속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허나 밤늦게 지하철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폐쇄된 역 안에서 종종 흐느끼는 울음소리, 벽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경찰들은 철저하게 역 안을 조사했으나 범죄로 인해 살해당한 몇 구의 시신만을 찾아냈을 뿐 그 어떤 이상 현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소문이 퍼지자 당국에서는 직접 정보 요원들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식적인 결론은 오래된 터널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균열음과 사람들의 소문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 그 어떤 특이사항 없음이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목격한 것에 의하면 요원들은 분명 짙은 천막으로 감싸진 거대한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고, 공식적인 조사가 끝난 이후 곧장 이 역은 누구도 출입이 불가능하게 철저하게 통제되었다고 한다. (1957년) 시베리아 횡단철도 예니세이호는 승객 320명을 태우고 시베리아 앙가라강 근처를 지나는 도중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멈춰서게 된다. 불과 며칠 전 정기점검까지 맞춘 열차기에 기관사는 의아했으나 앙가라강 근처는 지대가 매우 험하고 추운 곳이기에 서둘러 부기관사와 함께 엔진 점검을 시작하였다. 엔진을 살펴보기 위해 엔진칸을 열자 틈 사이로 마치 온천처럼 뜨겁고 찐득한 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황한 기관사는 서둘러 엔진을 살펴보았더니 이미 엔진은 물에 흠뻑 젖어 고장나 있었고, 엔진실에 상주하고 있던 정비공도 보이지 않았다. 기관사는 부기관사에게 서둘러 승객들에게 현 상황 안내를 실시하라 말했으나 얼마 뒤 부기관사는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열차에서 모든 승객이 사라졌다는 소리를 기관사에게 전달했다. 헛소리라 생각한 기관사는 모든 열차를 직접 뒤져보았지만 정말로 승객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승객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각각 한 장의 편지, 총 320개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기관사와 부기관사는 급히 관제소로 연락을 취했고, 이들은 곧 구조대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체포되게 된다. 죄명은 하이제킹. 기관사는 억울해하며 자신들이 겪은 일을 설명하였으나 매표소에서 일하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320장의 열차표가 판매된 기록은 남아있지만 본인은 표를 판매한 적이 없으며 이 표를 구매한 사람들 역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였고, 명백하게 정비소에서 이들이 열차를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정비공들의 증언에 따라 경찰 관계자들은 예니세이호는 그날 새벽 정비를 위해 정비소에 있었으며 이들이 무단으로 진입해 열차를 탈취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기관사가 받다는 편지들 역시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엔진 역시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체 기관사는 무엇을 태우고 그곳으로 향한 것인가? 1970년대 강원도 평창, 젊은 남녀 7명이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 중 6명은 처참하게 죽어 발견되었다. 기절 상태로 발견된 여성 1명에게는 심각한 불안 증세와 PTSD가 나타났고, 끊임없이 자신의 오른쪽 눈을 파내야 한다 중얼거렸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와 대화를 나눈 의사에 따르면 계곡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걸어왔던 오솔길 역시 어느 순간 나무들로 가득해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한다. 여성의 주장으로는 본인들이 숲속을 헤매는 동안
일행이 한 명 한 명 기괴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거대한 나무의 그림자에 짓밟히며 납작하게 펴져 죽은 한 명. 안개 속에서 기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낚아채어 사라진 한 명. 벼랑간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안개에 타올라 죽은 한 명.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목이 졸려 죽은 한 명.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진 암석에 끼어 압사한 한 명.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녀는 홀로 필사적으로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오른쪽 눈이 저절로 움직이며 자신의 죽음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 후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죽음이 보인다고 말한다. 의사는 여성을 정신병원으로 보냈지만 얼마 뒤 여성은 사망하였다. 그녀의 일기에는 유서와 비슷한 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일기의 일부 내용은 오른쪽 눈이 뒤집혔다. 예견된 끝이 이미 내 몸속을 휘젓고 있다. 계곡이 나를 부른다. 친구들이 나를 부른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였다고 한다.